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이번 주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핵심 키워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 종료 및 인하 기대감이 지속됐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짐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존 말과 별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파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세로 시작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을 비둘기파로 해석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이와 같은 장중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면 기준금리 예측이 내년 5월과 6월 금리 인하 예상이 아닌 3월 금리 인하 예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주식 상승을 이끈 모습에서 특이한 점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기술주의 조정이 보이는 가운데 증시 상승세 무게중심이 가치주와 소형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 기술주 주도의 상승이 아닌 중소형주와 가치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0월부터의 랠리를 주도했던 기술주의 재차 상승 여부가 연말까지의 산타 랠리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요. 국채금리가 3%대 큰 폭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하락, 그로 인해 역상관계인 금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포지수는 12, 최저점 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간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가 5주 연속 주간 상승을 보였고요.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대형 기술주들이 견고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재차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연말 랠리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간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은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로 인해 금이 주간 상승률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통신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10월부터의 랠리의 상승을 주도했던 이 세 개 업종이 상승폭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종, 금융업종, 산업, 소재 업종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역시 고용보고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8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현 호전된 투자 심리가 지속될지 아닐지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실업률은 같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상치만큼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 실업률이 4%를 찍는다라고 하면 고용 둔화를 반기는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5일간 6일 있을 고용 발표 지표도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FOMC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시장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0월부터의 랠리가 금리 인상 종료 및 인하 기대감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속 여부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에 있을 12월 FOMC 전도표가 어떤 병목을 줄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S&P 500이 4,600 돌파 및 안착 여부인데요. 지난주 미 차트 분석가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600의 돌파 및 안착은 영머리 역계형 또는 윌리엄 오닐의 컵앤 핸들 패턴의 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4,600의 돌파 및 안착 여부는 결국 현재 견고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빅테크가 포진된 나스닥 100의 상승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에 대해서는 뒤에서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13일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8, 25일 빈상 가능성이 1.2%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 가장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 추이를 보시면 5월과 6월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12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인데요. 주요 지지라인인 4.33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태라서 내년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200일 이평선의 이탈과 현재 저항 속에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채 수익률 하락과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은 금입니다. 금 또한 12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월가의 예측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 차트를 주간 차트로 보여드리면 2020년부터 이루어진 최고점을 소폭 돌파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돌파 및 안착은 금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미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하락 임박, 향후 4가지 시나리오란 메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분석가는 먼저 지난 금요일 업종 수익률 순위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약 1% 상승한 한 주를 마쳤고 나스닥 100은 거의 보합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요일 업종 상승률 상위 두 부분은 부동산과 산업이었다. 하위 두 부분은 다름 아닌 2023년 가장 상승률이 높은 기술 및 통신 서비스 업종이다. 물론 수익률 차이는 미비하지만 성장주 섹터가 예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승 모멘텀 조건을 보이지 않고 조정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 차트를 갖고 와서요. 메가캡 성장주 과매수 상태 진입. 최근 많은 메가캡 성장주가 과매수 상태에 진입했는데 이는 여름 고점 대비 저항을 시험하던 중이었다. 여기인데요. 넷플릭스와 같은 차트는 이러한 단기 약세 신호의 완벽한 예로 빠르게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빠르게 상승했고 거기에 따라 조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QQQ를 갖고 왔는데요. 나스닥 100 ETF 잠재적인 시나리오 4가지. QQQ의 하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내년 1월 다가오는 상황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장주의 다른 신호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나스닥 100의 잠재적인 시나리오 4가지를 제시해보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 확률을 공유하겠다. 면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1, 2, 3, 4인데요. 첫 번째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예상 확률은 10%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지난주가 약간의 일탈, 즉 성장주가 우세했던 한 해의 잠깐의 휴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견고한 조정이 끝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구글과 넷플릭스와 같은 주식이 이미 상승 소진 징후를 보인 후 하락한 것을 가능할 때 나는 이것이 가능성 있는 옵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즉 나스닥 100이 바로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확률이 60%로 가장 높은데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장주들이 과매수 상태에서 조정이 있고 최근의 상승세의 일시정지가 현 랠리를 내년 초까지 연장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다. 10월 CPI 발표 때 발생한 갭, 여기입니다.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의 지지선으로 보인다. 갭을 메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계절적 패턴이 강력한 12월 다음에 강한 12월을 암시하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즉
10월부터의 가파른 상승에서 견고한 조정을 보이고 지지라인은 이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완만하게 재차 상승하는 모습의 이번의 모습이 예상 확률을 가장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약한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확률을 25%로 보고 있는데요. 앞에 언급한 이 갭이 유지되지 않고 매그니피션 7 종목의 초기 하락이 추가적인 매도자들을 불러오게 되면 어떨까요? 상승세의 하락은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10월 저점에서 시작된 랠리의 과도함을 고려할 때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380 정도의 갭은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수준이 될 것이다. 즉, 이 갭을 메우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약한 약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의 중요한 변수는 이번 주 있을 고용보고서와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 변곡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약세 시나리오 예상 확률 5%인데요. 저는 매우 부정적이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를 항상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어떤 위험 요인이 향후 추가 매도를 경고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위험은 무엇이냐? 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더 뜨거워지거나 당장 있을 고용지표도 있죠. 연준이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강조할 경우 아니면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5%로 다시 상승하면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월 계절적 강세와 매우 견조한 주가의 상승을 고려할 때 이렇게 10월 저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이 미 차트 분석가는 12월 나스닥 100을 봤을 때 당장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고 조정 후 재차 상승하는 2번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또한 2번과 같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년 초에 랠리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미 차트 분석가의 의견이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종료 및 내년 인하 기대감이라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 속에 견고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이번 주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심리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어떤 변곡을 줄까를 체크하면 남은 연말과 내년 초 전반적인 증시 모습을 가늠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견고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빅테크가 조정을 마치고 재차 상승하느냐 아니면 조정이 좀 더 깊게 가느냐 이 부분이 3대 지수의 방향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종목 선정에 따른 수익률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 선정 잘 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